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입시철로 인해 잠시 쉬었던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면접 및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점이기에 입시 전형은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시고 올해 안에 의과대학 콘텐츠를 모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를 소개하고자 하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정원 내 수시와 정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번 콘텐츠를 접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가늠하기 어렵겠으나 지금 이 팀장이 본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점은 2022년 10월 말로 혹시 2023년 또는 그 이후에 대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또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연도의 확정 수시 모집 요강도 꼭 체크해보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9명, 학생부 종합 이남미래 인재 전형 16명, 논술 우수자 전형 8명을 모집하여 33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다군 수능 일반 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하여 총 49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이남미래 인재 전형에서 다른 모집 단위는 모두 1단계는 서류 100%로 3.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평가하는 데 반하여 의예과만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유일하게 1단계에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는 2023학년도의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의 1단계 선발 배수를 기존인 3배수에서 3.5배수로 늘린 것으로 그 이유는 화면 속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경쟁률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 그리고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계획을 분석하며 말씀드렸듯 의과대학의 경우 굳이 배수를 확대하지 않아도 가장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모집 단위인데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전형 모두 공통으로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학 1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 한국사 필수 응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공과대학의 뿌리를 둔 인하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는 어떤 서사나 역경 없이 비교적 심플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1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1984년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예과 설치 인가를 받고 1986년에는 의과대학 의학과의 신설 인가를 받아 지금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속병원은 1990년 3월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인천에 기공하여 1996년에 개원하였고요. 인하대학교 병원은 대학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를 관할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25년까지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 분원으로는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의 인하김포 메디컬 캠퍼스를 2024년에 착공하여 2027년 완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 대학병원이 규모 확장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입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의료 선순환 체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인하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처럼 분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은 이 팀장이 말씀드렸던 면접에 출제 가능한 시사 이슈 중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해 고민하실 때 대학병원이 분원 문제에 관련한 의견도 정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사명과 의예과의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22년 10월 인하대학교 창학이념과 교훈을 반영하여 사명을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사명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바뀐 지점은 없고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라는 창학이념에 좀 더 들어맞게 배치를 조정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교훈인 참진을 인용해 참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인재상과 교육 목표는 하나씩 대응되니 살펴보시고 학과 소개에 언급된 교양 특성화 트랙은 학과 홈페이지 및 교육 과정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만이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 다른 의과대학 및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1학년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듣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과 의예과의 인재상이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만이 독특한 인재상이랄 것은 없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사명을 중심으로 인재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의식과 역량을 갖춘 참의사입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실습이 주를 이루는 의학과 3학년 과정을 제외하고는 의료인문학 관련 과목이 의학과의 각 학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학과 1학년에 배치된 의료인문학 토파보기 과목은 선택 과목인 듯 하나 어찌되었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료와 인문학이 공통점에 근거해 이를 연계하여 탐구하는 의료인문학에 대하여 미래의 의사로서 꼭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인 만큼 의료인문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의사가 환자 및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 의사에게 필요한 윤리의식, 좋은 의사
의사의 자질, 더 나아가 질병 및 치료제와 관련한 역사와 사회 경제적인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공개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21년 환자 경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학교 병원이 환자 경험 평가 만족도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니 환자들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즉 간접적인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의료 윤리에 관련해서는 이 팀장이 의료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간단히 MMI 면접 및 의료계열 모집 단위 면접에서는 의료 딜레마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의 의무와 권리, 의료진의 의무와 권리 등 다양한 가치가 난립하는 와중에 어떤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진리 탐구를 통해 의학 발전에 앞장서는 의사입니다. 기존의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진행했던 여러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다른 대학이 아니라 지원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 이유를 면접에서 설명하는 방법, 생활기록부에서 의사로서의 연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끔 연구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꼭 이를 두루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콘텐츠의 링크만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의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독특하게 우주항공의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의학 관련 연구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라면 그 자체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지원 당위성이 어느 정도 설명됩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사실 인천광역시라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메이저 의대까지는 아니고 대학병원이 탄탄해서 메리트가 있는 의과대학도 아닌지라 어딘가 모르게 어정쩡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입결이 더 높은 학교나 다른 의과대학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측에서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학생도 많이 보았고 의학 분야에서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탐구를 일궈낸 학생도 여러 보았지만 우주항공의학 분야에 관심을 두는 학생은 상당히 흔치 않은지라 소장님께 문의드린 결과 소장님께서는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우주의학 분야로 스나이핑 전략을 구상한 학생 중 합격하는 학생들이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주의학 분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대 역량의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우주의학을 다방면으로 묻혀놓은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다른 역량이 부족한데 우주항공의학으로 승부수를 무턱대고 던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 역량 기반의 우주라는 특수 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더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독특함만을 이유로 흥미 및 적성과 관련 없이 해당 주제를 선택한다면 탐구의 깊이도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타 의과대학에 지원했을 시 우리 학과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 연구, 진료,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와 인류의 건강에 공헌하는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봐오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의과대학이든 사실 어떤 종합대학교든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교수님 또는 입학사정관인데 개원이 또는 페이닥터로 빠져서 돈을 열심히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당당하게 말하는 학생에게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대학에 남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없는지라 개원을 하겠다는 목표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흥미에 따라 소속과 또는 비인기과를 전공한 후 개원해서 친근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행하며 해당 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겠다와 같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적어도 환자 개개인을 돈으로 보겠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의과대학 및 병원이 모두 인천에 소재해 있기에 인천 지역의 의료와 관련한 탐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를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김포공항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앞으로 분원을 또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 국내 공항에서의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설치 현황이나 개선점, 환자의 유형 및 주로 행해지는 의료 행위 등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 인근의 주민이나 근로자들이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오늘은 이 팀장이 인하대학교 병원이 만족도 1위 평가, 의과학연구소의 우주항공의학 특화 연구 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 관련한 특별한 소재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 인재 전형의 의예과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은 1.34로 인하대학교 의예과에 꼭 들어맞는 탐구 주제로 생활기록부가 가득 차 있더라도 기본적인 성적 역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합격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다소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여러분들이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